겨울철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뭘까요? 뼈? 써놨네. 네. 지난주 같은 그렇게 눈이 많이 올 때 여러분 밖에 나가시기 겁나지 않으시던가요? 저는 제일 먼저 신발을 봤어요. 신발이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 그거부터 봤어요. 그리고 내 몸 상태를 한번 체크를 했어요. 장갑을 꼈는지 목도리를 했는지. 왜냐하면 손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가다가 쓰러지면 뇌진탕 걸려요. 그럼 큰일 나겠죠. 그래서 나의 옷 매무새를 한번 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니실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요?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에 10분 거리를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운전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앞에 트럭이, 짐을 실지 않은 트럭이 자꾸 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걱정됐어요. 부딪혀서 차가 망가질까 봐. 운전 경력 30년인데도 엄청나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그 미끄러운 길에 넘어지면 뭐가 부러지죠? 뼈가 부서지거나 부러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겨울철 튼튼한 뼈 관리입니다. 네, 우리 지금 모습에서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저 속에 있는 뼈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회골부터 시작해서 팔, 다리, 갈비뼈, 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관절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4가지만 알고 가셔도 오늘 강의 다 들으신 겁니다. 체중, 뼈, 관절, 근육. 자, 체중은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체중 중에서도 체지방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정상이신 분들은 정상으로 유지하시고요. 정상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체지방을 제거를 좀 해주셔야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뼈의 구성 성분이 있습니다. 뼈의 구성 성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 B, C 이런 거 있어요. 네, 칼, 마, D 뭐 이런 거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관절. 자,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것이 관절입니다. 그 관절에 인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골도 있습니다. 그걸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연골에 염증이 없어야만이 튼튼한 관절이 되겠죠. 그리고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근육. 자, 체중에서 체지방을 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근육을 강화를 시키면 또 이 뼈가 또 튼튼하게 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강화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관절을 건강하기 위한 4가지 자세히 보시면 뼈의 구성 성분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섭취를 잘 해주시면 뼈가 튼튼해지겠죠. 그리고 관절의 구성 성분이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글루코사민을 잘 채워주시고, 그리고 베타카로틴, 비타민류들을 잘 드시면 또 관절이 튼튼해지십니다. 그리고 근육 강화와 체지방 감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과 옆에 보면 카테킨이라고 써 있죠. 이거는 체지방 감소에 탁월한 성분입니다. 그거를 챙겨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자들은 특히나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갱년기, 폐경기가 오시면 더 많은 뼈에 그 칼슘이 손실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섭취하시면 또 튼튼해지시는데, 남성분께서 여성 호르몬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남성 호르몬제를 섭취하셔야 되고요. 네, 여성분들은 20세부터 먹을 수 있는 게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섭취해 주시면 또 뼈가 튼튼해지겠죠. 자, 뼈의 구성 성분입니다. 뼈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뼈 딱 봤을 때 우리 사골국 많이 드시죠? 곰탕, 설렁탕에서 뼈를 푹 끓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안에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칼슘과 인이 있습니다. 몇 프로? 45%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골국을 많이 먹으면 인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인을 드시는 게 아니고 칼슘을 드시는 게 아니고 인을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골국에는 나트륨을 엄청 많이 넣어서 간을 하죠.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이어트에 아주 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뼈에는 콜라겐,
지방, 유기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분이 20% 있습니다. 네, 그래서 뼈는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요. 콜라겐도 있고 칼슘, 미네랄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이런 성분들을 챙겨서 드시면 되겠죠. 자, 먼저 칼슘입니다. 칼슘은 뼈에 몇 퍼센트가 있을까요? 99%. 99%가 뼈에 있습니다. 저 밑에 보면 혈액에 1%가 있는데요. 혈액의 1%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뼈에서 뽑아다가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 칼슘은 몸무게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제일 잘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이빨이 튼튼하셔야 드실 걸 잘 드시죠. 치아도 마찬가지로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칼슘이 부족하기 쉬운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임산부, 수유부, 청소년기, 아동, 그리고 폐경기 전후의 여성들, 그리고 채식주의자도 칼슘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부족한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칼슘이 부족하다라고 2020년도 통계에 에브리데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칼슘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 빨간색으로 보세요. 고혈압, 동맥경화. 동맥경화는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으면 고혈압, 혈압이 높아지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온몸에 영양소가 제대로 가지 않겠죠. 네, 그래서 담석증, 신장결석, 뼈 돌기, 우리가 담석증이나 신장결석이 걸렸을 때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칼슘이 너무 많아서 생긴 거야. 이런 오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칼슘이 많아서 그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반대입니다. 칼슘이 모자라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그리고 구루병은 뼈가 굽어져 가지고 똑바로 못 쓰는 거죠. 네, 그리고 골연화증, 골다공증. 이거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칼슘이 부족할 때 근육에 경련이 옵니다. 그리고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여성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생리전 증후군, 배가 아프다거나 하는 거 있죠. 딸들, 조카들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럴 때 칼슘을 섭취해 주시면 생리전 증후군이 정말 거짓말처럼 나을 수 있습니다. 약을 안 먹어도 되죠. 불안, 전립선, 면역력 저하. 자, 칼슘을 드시면 불안증이 많이 해소됩니다. 텔레비전에 광고로 나오는 안정땡이라는 이런 거 있죠. 그거 드시지 마시고 칼슘 드시면 되겠죠. 자, 혈액 내에 미네랄 결핍 시에 어떻게 칼슘이 결핍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뼈에서 혈액으로 1%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칼슘을 뽑아다가 갖다 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혈액에 있는 게 아까 요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담석증, 신장결석 이렇게 남아도는 혈액 내에 남아도는 칼슘이 쌓여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거는 칼슘을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 보충하지 않고 계속 모자라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장은 칼슘을 자꾸 재흡수를 시키고요. 소장에서 비타민 D를 흡수를 시켜서 칼슘의 흡수를 증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나는 칼슘을 안 먹어요. 계속. 그러면 뼈에서 계속 갖다 쓰면 뼈는 골다공증, 골연화증이 생기고 내 몸은 돌들이 석회화라고 그러잖아요. 어깨에 석회화가 생겼어요. 이런 것들 석회화가 생긴다. 그래서 온 몸이 혈액 내 미네랄의 조절에 열중한 결과로 인해서 골다공증, 석회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부족이다라는 겁니다. 과잉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잉이기 때문에 석회화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죠. 과잉이 아니고 부족해서 생긴 게 석회화이다. 자, 우리 몸은 알칼리성 몸을 만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튀긴 음식, 가공 음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방질이 많은 음식으로 산성화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성의 몸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정수기 중에도 알칼리수, 이온수 이런 거 있죠. 내 몸을 알칼리로 만들기 위해서 물도 알칼리수로 먹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가공식품보다 천연의 재료를 만든 야채, 과일로 만든 이런
것을 드시는 게 좋겠죠. 육류보다는 채소를 좀 더 드시고,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몸에 염증이 많은 겁니다. 염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제품들을, 그런 식품들을 드시면 되겠죠. 자, 칼슘은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로 만들어주는 제일 좋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알칼리로 만들 때는 미네랄, 특히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안 들어가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수분 중에 유산화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허브티 믹스, 물에 타서 드시는 건데요, 소화를 촉진시키는 페퍼민트, 생강, 민들레 뿌리, 감초 뿌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커피 드시지 마시고 이거 한 잔 드시면 소화를, 위장의 위 기능, 소장 기능에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제대로 안 드시는데 물을 먹기 위해서 드실 수 있는 차 종류. 근데 카페인이 걱정되시죠? 없습니다. 설탕 걱정되시죠?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향, 인공색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뜨겁게, 차갑게, 미지근하게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없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깔아앉아요. 조금 깔아앉는 거 흔들어서 드세요. 그거 먹어야지 몸에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하루에 몇 잔 드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괜찮습니다. 카페인 없으니까. 그래도 뭐 그러시지만 3잔 정도,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그죠? 아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 네. 자,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입니다. 네. 미네랄 드링크 믹스, 액티브, 움직이는, 네, 미네랄, 어떤 미네랄? 전해질,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 이 광고 어디서 들어보셨죠? 포땡땡. 아죠, 그죠? 네, 물보다 흡수가 빠른 전해질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전해질인데요. 전해질은 뭐냐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페인, 설탕, 인공색소, 인공향 안 들어가 있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비트 루트 뿌리 추출물에서 핑크 색깔이 나고요. 그리고 설탕이 안 들어있어요. 스테비아 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 포땡땡, 그리고 저기 게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설탕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탕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포를 물에 타서 드시는데요, 너무 뜨거운 물에만 타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고요, 그리고 차가운 물에도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하얀 가루가 밑에 있어요. 걔도 흔들어서 드십시오. 그거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다? 칼슘입니다. 칼슘은 미네랄이기 때문에 물에 그렇게 하얗게 깔아앉아 있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드셔도 되고, 안 그러면 단백질 쉐이크에 타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더 좋겠죠. 자,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인체에 20에서 28g이 필요한데요. 뼈의 몇 프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칼슘은 뼈의 몇 프로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맞아요. 99%. 네, 뼈의 99%. 그러니까 뼈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칼슘과 인이 있고,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포에 39%가 있습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흐물흐물해지겠죠. 네,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마그네슘은 수축보다 이완을 시킵니다. 근육의 이완. 그래서 저기 근육통 같은 만성 질환, 마그네슘은 부족하면 만성 질환이 올 수 있죠. 자, 마그네슘의 효능은 보시면 뼈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근육을 릴렉스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칼슘, 마그네슘 정제를 드시면 조금 차분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겠죠. 혈압, 심장, 당뇨를 개선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1대1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족 증상이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1대1 비율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제품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유산화에서는 마그네, 칼, D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그네슘과 칼슘과 비타민 D가 한꺼번에 들어있다 해서 마그네, 칼, D이고요. 칼슘, 마그네슘이 1대1, 그리고 비타민 D는 얘들을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소장에서 아까 비타민 D를 흡수를 시킨다 했잖아요. 그래서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D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제품이고요. 갱년기, 폐경기, 우리 성장기 어린이들, 노년기 누구나 꼭 드셔야 되는 거. 혹시 골격과 치아가 없으신 분들 있을까요? 그런 분만 아니면 다 드셔야 됩니다.
골격과 치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리데이 보시면 하루 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일 2회 일정씩. 그거는 정말 멀쩡한 사람,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루에 2정씩 2번 헬스팩에 들어있는 마칼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자, 위도 경도 나오는데 어렵죠. 지리 시간 아니고요. 자, 위도 37도에 있는 서울은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위도 35도 미만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생성이 된다. 그러면 저 밑에 남부지방 부산 정도, 제주도 정도는 언제 10시부터 3시까지 하루에 15분 정도 햇빛을 봤을 때 그때 생긴다. 네, 그것도 등판 있죠. 우리 등판 넓이의 피부를 쪼였을 때 가능할까 싶습니다. 네. 네, 비타민 D 섭취 방법은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하루에 노란자 40개 드시면 되고요. 우유를 250ml 10병을 드시면 되고요. 연어를 3마리 잡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리고 우유를 250ml 10병을 드시면 2500ml인데요. 이거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지방을 많이 드시게 돼가지고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는다? 비타민 D 하루 권장량 10 마이크로그램, 400 IU는 권장량입니다. 권장량. 필요량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양이 아니고 최소 이 정도 먹으면 뼈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정도거든요. 유산화의 비타민 D는 30 마이크로그램에 1200 IU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 더 이상 드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있죠. 자, 뼈 건강에 첫 번째 도움이 주고요. 면역력을 증진시켜서 항암 비타민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코로나 한참일 때 비타민 D만 잘 먹어도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육을 비롯해서 각종 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이렇고요. 관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관절염, 약 뼈 주사에도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우리 뼈 주사 루마티스 관절염 약 드시는데 비타민 D를 추가로 드시면 훨씬 더 염증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을 낮춰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많이 바르고 먹고 주사 놓고 하잖아요. 그거를 더 줄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산화의 비타민 D는 1200 IU를 하루에 일정만 드셔도, 그리고 아주 작죠. 네, 그래서 드시기 아주 편하고요. 활성염 비타민 D3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절의 문제점입니다. 자,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게 관절이죠. 관절에는 연골이 있고요, 활맥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연골은 아주 얇은 막이에요. 그 연골에는 혈관이 없고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70% 이상 달아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연골에 좋은 그런 성분들을 넣어주시면 연골 계속 재생이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계속 쓰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특히 에어로빅이나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골이 마모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운동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하고요, 퇴행성 관절염 두 가지가 있는데, 퇴행성은 노화로 인해서 생기고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루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잡아주시면 좋아지겠죠. 대표적인 게 글루코사민입니다. 글루코사민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동물성 글루코사민이 있고 식물성 글루코사민이 있는데, 동물성 글루코사민에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유산화에서 식물성 글루코사민 성분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심황 추출물, 그다음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염증을 더 좋게 하고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유산화의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입니다. 메리바 공법으로 30배 이상의 심황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커큐민 성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통증을 더 좋게 해주고요. 글루코사민 염산염이 식물성이라서 1500ml를 제공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아까 맨 첫 화면에 뼈의 구성 성분 중에 콜라겐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콜라겐의 합성이 필요한 거는 비타민 C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도 같이 들어있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글루코사민 성분 중에 시중에 너무 많은 제품이 있어요. 보스 초록잎 있죠. 네, MS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좋다고 많이 드세요. 그리고 뭐 소연골 생겼다고 해서 우슬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먹으면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성분들은 항산화적인 염증을 좋게 해주는 항산화 성분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글루코사민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이 들어있는 성분을 드시는 게 연골에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뼈 관절에 좋은 비타민들입니다. 잘 보시면 뼈와 관절에 좋은 비타민들은 자 비타민 A는 뼈를 발달시키는 세포 분화를 시키고 성장 및 생식에 좋은 그러한 성분이고요. 비타민 K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네, 칼슘, 마그네슘들이 뼈에 가서 잘 갖다 붙도록 네, 그래서 뼈의 접합과 골다공증을 예방시켜주고요. 비타민 C는 네, 콜라겐의 합성을 시켜줘서 뼈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을 합성을 시켜주죠. 그리고 비타민 B1은요, 자, 피 부족 시에 신경 껍질이 뜯겨 나간다요. 그래서 각종 통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관절통, 신경통, 근육통 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은 통증 완화를 시켜주는 그러고요. 비타민 B6는 세로토닌 생성을 통해서 진통 작용을 합니다. 우리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 아픈 것도 잠시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것입니다. 다 들어있는 제품은 헬스팩이다. 유산화의 종합 영양제, 비타민, 미네랄 정제고요. 30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7가지 식물의 부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한 포 안에 요 뒤에 있는 비타 에오와 코어 미네랄이 2알씩 들어 있고요. 마그네 칼디가 하나 들어 있고 인셀리전스 플러스가 한정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뼈에 좋은 아까 보신 비타민 U를 다 포함한 비타민 B1도 있고 B6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만 챙겨 드셔도 좋겠죠. 자, 근육 강화하고 체지방을 줄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뼈를 튼튼하게 뼈에 좋은 거는 체중 관리 하시는 겁니다. 근육이 강화되고 체지방이 감소되면요,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세로토닌은 어디에서 생성이 될까요? 장에서 생성이 됩니다. 소화를 잘 시켜서 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요.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되면요, 밤에 멜라토닌으로 잘 잠을 잘 수 있게 해요. 수면을 잘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헬스팩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정제를 드시면 이렇게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요, 근육이 이완되고요, 통증이 완화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카테킨이 있습니다. 자, 카테킨은요 체지방 감소를 시켜주는 그러한 성분인데요. 그럼 카테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그 뒤에 자 뉴트리밀 액티브 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게 뉴트리밀 액티브는 한 끼 식사입니다. 완벽한 한 끼 식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어디에 타서 먹어요? 그냥 가루로 먹나요? 물에 타서 드시든지 우유나 두유, 액체에 타서 드시죠. 그렇게 되면 8대 영양소 우리가 말하는 7대 영양소, 항산화까지 해서 8대 영양소를 다 같이 드실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28일 다이어트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 주로 식사로 드시는 제품인데요. 아침 식사를 바꿔 드셔도 되고요. 과식했을 때 저녁에 안 드시면 저녁 식사로 바꿔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환자 있죠. 뉴케땡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어린이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이유식 시작하잖아요. 이유식 시작할 때 그때 만 1세 전에 한 10개월부터 이유식 대용으로 떠먹여셔가지고 분유 대용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들 영양 간식으로 드시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안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단백 저칼로리 영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뭐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뉴트리밀로 그냥 타서 가족들 다 주세요. 오늘 아침은 뭐하지? 잠 오네? 그럼 이걸로 다 타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테킨이 들어있는 제품인데요. 카테킨이 들어있는 건 메타볼리즘 플러스입니다. 녹차의 성분이 녹차에 있는 카테킨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녹차에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죠? 그렇죠. 카페인? 네. 카페인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카페인이 정말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에 0.00001mg이 들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들어가 있지 않지만 카페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예민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초코맛 뉴트리밀에 초코맛도 천연의 카페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저녁에 드시면 잠 못 자는 분도 간혹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초코맛을 드신다 그러면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닐라는 저녁에 드시고 이렇게 나눠서 드시고요. 만약 메타볼리즘도 걱정이 되신다. 혹시나 잠이 안 올까 봐. 그러면 저녁에 빼고 점심에만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두 알씩 이렇게 드셔도 무방하시겠어요. 원래 식사 후 한 알씩 3번 드시는 게 정량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냥 걱정되시면 그렇게 하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체지방 감소에 탁월한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대체하는 이소플라본이라는 그 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여자들은 여성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매를 콜라병 몸매로 만들어주는 게 여성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나오게 하고 엉덩이를 빵빵하게 하고 허리를 잘록하게 하는 이러한 제품, 이러한 성분인데 이게 없어지는 폐경기가 되면 어떻게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오잖아요. 엉덩이는 처지고. 네, 그래서 더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있어야만이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피임약입니다. 네, 그래서 갱년기에 병원 가서 처방받는 약들이 피임약인데 그 피임약인지 몰라요. 피임약인 줄 알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 시간에 먹으라 그래요. 피임약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임신의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근데 갱년기 때 그걸 드시게 되면 여성 호르몬을 과다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세요 하는 이유가 유방암이나 자궁암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셔라 했는데 그분들이 다 피임약인지 모르십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 천연으로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유산화 있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은 수면을 조절해서 불면증을 좋게 해주고요. 지방 대사를 시켜주죠. 그 피부과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기분을 조절해주고요. 염증을 제거해주는 탁월한 기능이 있죠. 중년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데요. 여자는 40에서 50대에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새로 태어난다 해서 갱년기입니다. 다시 갱자를 써서 갱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여성분들이 되는 거죠. 네. 이 여성 호르몬의 대체제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이 대두 흰콩 있잖아요. 우리 두부로 해먹는 흰콩 있죠. 대두에 있는 이소플라본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서 지방을 쏙 빼고 안에 있는 이소플라본 성분만 가지고 만들었겠죠. 네, 그래서 유산화에서 이소플라본 플러스가 나옵니다. 20세부터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 있잖아요. 그것도 좋게 해주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튼튼한 뼈를 위해서 지금 겨울이 막 시작되고 있잖아요. 뭐 해라 그랬죠? 뼈의 구성 성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뼈의 구성 성분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U들을 잘 챙겨 드셔야죠. 콜라겐을 생성하는 비타민 C 이것들을 챙겨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분을 더 많이 챙겨서 드시면 되겠고요. 관절의 구성 성분인 글루코사민 성분을 더 챙겨 드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헬스팩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강화하고 체지방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어요? 저기 보이시죠? 네, 뉴트리밀. 네, 뉴트리밀과 메타볼리즘 플러스에 대해서 보셨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대체인 이소플라본을 채우기 위해서 이소플라본 플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신지 지금 강의를 듣고 아마 나 이거 더 챙겨 먹어야겠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혹시 모르겠다 그러시면 모시고 오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오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